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랑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될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제 오후에 이렇게 어제 오후에 5시 22분에 좀 나온 단독 기사예요. 근데 사실 한국타이어의 주가는 이미 어제 정규장에서 반응이 왔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테슬라 전기 트럭 타이어 만든다. 사실 전기차라고 해서 타이어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테슬라와 공동 연구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다 우리 기업에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한국 타이어 그룹 같은 경우 지금 어, 뭐 가족들 간 굉장히 분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트는 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정규장에 이미 반응이 온 상태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이 점포를 대수술 뭐 수백 곳을 단계적 통폐합한다고 나왔어요. 이제 점점 은행 창구들이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대면 접촉을 다들 꺼리는 분위기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금융권에서의 구조조정이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구조조정 경기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좀 가장 빨리 하는 게 은행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아무래도 대출하는 여신에 대한 그런 부분, 부실화 징후라든지 뭐 그런 거를 가장 은행들이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대출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 상황상 지금 산업이 점점 비대면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점포 통폐합이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고에서의 업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불편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가 하나 금융지주처럼 이런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조조정 잘한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면 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산인프라코 소송 걱정 클린 컴퍼니로 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두산 그룹주 자체에 제가 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좀 없어요. 원래 이런 뭐 내용도 있고 해서 관심을 갖긴 해야 되는데 이 두산 그룹주 자체에 제가 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런 기사 있다라고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 유진그룹이 좀 뭐 다크호스다 그런 얘기 또 나오는데 요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세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미약품 과거에 공시 지원해서 소송 걸렸었던 거 있었죠. 4년 만에 투자자들이 이겼다. 근데 한미약품은 항소 검토할 거다. 올빼미 공시를 계속적으로 해댔었죠. 한미약품이.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열이 받았고 손실도 실제로 났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한미약품은 긍정적인 공시가 나오더라도 좀 또 이제 그 다음에 부정적 공시가 나올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러한 회사 아닌가. 항상 공시가 좀 이상하게 내더라고요. 물론 장중에 내는 것도 안 좋지만 딱히 좀 적당한 시간에 내는 게 좋은데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 뭐 관심이 없는 시간 타이밍에 좀 공시가 과거 나왔었던 그런 전력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게임 등급 분류 간소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게임 회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조금 음 뭐랄까요, 업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계 나온 건데, 네, 통계 소득 양극화가 뭐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뭐 코로나 영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하여튼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런 순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들어서 기존의 자금력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음, 뭐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소득에서도,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사실 그래서 이런 소득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조정을 하고자, 스스로 조정하고자 그런 부분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기사 뭐 더 궁금하시면 이거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항공 수요 회복 최대 5년 걸려라는데 사실 5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는 좀 모르겠는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는 그건 있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급작스럽게 이 항공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동안 여행 못 간 거에 대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보복 소비라고 할까요? 그게 갑자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굉장히 이미 항공사들이 대부분 다 타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적인 항공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기만 한다면 일단은 뭐 5년이 걸리든 더 걸려서 7년이 걸리든 이 파일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망한 회사들의 파일까지.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본다면 항공주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해야겠지만, 현재 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는 그런 이슈죠.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또 뭐 신공장 후보지 논란이라고 해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랑 이제 SK 계열사인데 SK 넥실리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공장 옆 부지에 공장 지수의 가능성이 제기돼서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제2의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사태가 뭐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도권 일평균 200명 넘으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검토한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어쨌든 1.5단계죠. 격상을 해서. 근데 오늘도 이제 300명 신규 확진자가 국내 총 신규 확진자가 300명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 하여튼 심각합니다. 뭐 우리는 약간 적응이 된 것 같아, 이 신규 확진자 수에. 하여튼 그런데 뭐 미국도 심각하고 일본도 심각하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뭐 백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야기 나오는 거에 너무 낙관하면 안 된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다. 항상 조심하자라는 의견이고, 여기 보시면 영희는 300m 확진에 위태위태. 그래서 순천은 일단 2단계로 벌써 올렸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하여튼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지 참 답답하네요. 네. 그리고 뭐 대기업들은 이제 주요 뭐 거리두기 격상 이제 2단계 갈 거를 생각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선 빠르게 대응하는 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만금이라고 해서 검색을 한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새만금의 글씨가 진하게 나오죠. 지금 새만금에 관련해서 그린 뉴딜 1번지 만들 것이다라는 뭐 민주당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 개발청 등과 그린 수소 가치사를 연구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 좀 그린 뉴딜 관련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정책 테마 관련으로 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관련 종목들과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 한 세 종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확진자 하루 17만 명, 투자 심리 억눌렀다. 뭐 미국 상황이죠.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주 만에 증가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여행 자제해달라, 뭐 그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는데, 근데 다행인 건 막판에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 영향 줄 수 있는 거니까,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부양책 기대감에 조금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요게 부양책은 요거예요. 요거 부양책 협상 재개 2천조 풀릴까? 아, 케이스가 굉장히 뭐 미국의 뭐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뭐 배가 되는 그런 금액을 뭐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걸 이제 서학개미라고 하더라고요. 서학개미, 뭐 굉장히 동학개미 빗대어서 나온 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테슬라가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최고점 근처에 환손실에, 안타깝게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근데 해외 주식 투자할 때는 이 환손실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매매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뭔 헛소리냐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게 해외 주식 매매에서 수익을 내서 이걸 한국 돈으로 뽑을 생각을 바로 한다기보다 그냥 일단 거래는 다 해놓고 수익을 모아놨다가 이제 환율 변동을 보면서 그때 나중에 한국 돈으로 출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의견이 있고, 저도 사실 뭐 해외 주식 매매를 좀 하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주식 거래를 저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 돈 그냥 거기서만 돌리고 있고 지금 뭐 한국으로 이게 원화로 환산해서 다시 빼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메인은 당연히 한국 주식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이제 우리 증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딱히 살펴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도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고, 근데 어쨌든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도 개인들이 매수를 강력하게 하면서 양봉을 좀 만들어냈고, 장중에는 860포인트까지 좀 찍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코스닥에 관련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어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 부분으로는 이제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850포인트 여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웬만하면 뭐 중간에 살짝 빠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가장 좋고, 뭐 더 좋은 거는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국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 과연 이렇게 바로 치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워낙 지금 증시 자금이 워낙 풍부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인의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정말 정말 강력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지수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재택근무 하다 보면은 또 주식으로 사람들이 안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시선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코로나가 정말 갑자기 또 신규 확진자 증가하면 출렁임은 있겠죠. 출렁임은 강력하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 과거까지도 하긴 뭐하지만 이때 3월에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기에는 우리나라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이때 최고치가 900 몇 명이었을 거예요. 하루. 그거 이상 한 1000단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1000단이 나온다고 해도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서 이 정도의 하락은 나오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뭐 긍정적이다라고 뭐 그 정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그렇고 뭐 코스피도 똑같지만, 뭐 대형주를 주로 거래하신다면 지수를 좀 더 참고를 깊이 해야겠지만, 미선물도 확인해야겠고 장중에 중국 증시도 확인해야겠고, 하지만 중소형주라면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지수에 영향을 받겠지만,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자기 길 가는 흐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해드린 거, 요거 3월 저점이고 코로나 3월 저점이고 이런 식의 흐름 나오고 있던 거, 그동안 이렇게 올라올 때 가만히 있던 애들, 그런 애들 관심 있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피는 5일 이동 평균선 테스트가 한번 나왔어요. 지지에 대한 양봉이 나왔고, 일단 뭐 여기서 오늘 어제 시가 깨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왜? 밀리면서 좀 많이 밀려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서 10일 이동 평균선 테스트 흐름 지지에 대한 테스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여기서 이렇게 기간으로 흐르면서 좀 시위 이동평에서 닫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런 흐름이 현재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부담되는 부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해드리지만 이런 부분, 과거 고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시장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넘기긴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지금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 진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방어적으로 보면서,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뭐 제가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뭐 지수 상황을 참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대형주는 특히 이 지수가 여러 고점 이제 건드리면서 굉장히 진폭이 지수가
커지면서 뭐 약간 인간 지표 매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포털에 막 코스피라고 해서 뭐 실시간 검색 올라오고 뭐 낙폭도 막 2, 3%막 최소 2% 이상 뭐 음봉으로 떨어지고 할 때 진폭이 이렇게 크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면 그때 대형주 조금씩 사 모으면 요 진폭에서 이렇게 반등 날 때 여기서 대형주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평소에 관심 갖고 있고 또 특히나 좀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그렇게 엄청나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다 이제 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 텐데 영상 하다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 있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